GPT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최근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 오픈 AI사가 지난해 2022년 12월 달에 획기적인 발표를 했죠. 국내 기업이 그 AI 서비스를 한답시고 나름 투자를 술찮게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뭐 통신사 등이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이 상업화가 관건이죠. 수익이 나는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한 발짝 나가지를 못하고 결국 그 미국이라는 거대 자본가 그룹, 거대 기업에 그 주도권을 내준 것 같습니다. 그 뭐 숱하게 그런 거 있지만은 구글이 상당히 긴장했다고 그러죠. 그 발표하는 날. 그래서 구글도 바드라는 그 AI를 가지고 있고 뭐 파리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결국 신뢰성, 그 서치 엔진의 신뢰성 때문에 상당히 망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구글 CEO도 레드 코드라고 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MS는 상당히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 세계의 그 마켓 세어 3%밖에 안 되는 빙 엔진, 빙 서치 엔진에 이걸 이제 마이크로 엣지 엑스플로러로 탑재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강력하게 실시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고 발표를 했죠. 근데 우리 그 네이버도 상반기에 서치 GPT를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참 기다려 봐야 될 상당히 늦습니다. 딜레이 되는 감이 있고, 현재 챗 GPT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 정도라고 하는데, 물론 서치 GPT 네이버도 국내 매개 변수가 뭐 6,500개라 그럽니까? 65,000개라 그럽니까? 이렇게 좀 많다고 하는데, 한국어 버전까지 또 짜가닥 나오면 외국에서 상당히 경쟁적인 관계가 되고, 지금까지 많이 벌이를 한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측면에서 오픈 AI사가 지금 300억 달러 이상의 값어치를 갖고 뭐 M&A도 많이 리퀘스트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300억 달러면은 38조 원 정도 대단한 거죠. 예. 그 MS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 가장 중점을 두는 게 결국은 말하기 쓰기, 그 다음에 코드 제너레이션인데, 말하기 쓰기에 관계 있는 한 워드나 파워포인트 이걸 주축으로 잡고 있는 MS가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는데, 뭐 최근에도 보니까 PPT를 뭐 10장 뭐 무슨 주제로 작성해 주세요 하면 바로 이제 쏟아내고 있던데 3분 만에. 대단한 거죠. 뭐 앞으로 의료 보건 분야도 눈여겨볼 상황이지만은 출판 분야, 글쓰기 분야, 그다음 작곡 분야,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예술인들 까지 영역까지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닷컴 버블이나 전자상거래 때 우리나라도 뭐 크게 앞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아마존이나 뭐 이런 거대 기업에 앞서 나가지 못하지만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늦게 대응하는 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아쉬운 감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챗 GPT가 사람 대신에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컴바인 결합해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제공하고, 뭐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만 사람들이 일일이 찾고 했던 검색 과정을 대폭 감소화하고, 그 다음에 챗봇은 대화 중에 지적된 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일 실수를 나중에 반복하지 않는 이런 이제 기능이 추가된 게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챗 GPT가 지금 이제 발표를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나온 3.5 버전은 그 2021년 이후 재작년의 지식이나 뭐 인물에 대한 지식만 제공해주고, 지금 이제 챗 GPT 4.0 이상은 더 뭐 근래 데이터 내지는 뭐 실시간적인 데이터가 좀 업데이트 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챗 GPT API는 유료화되는 거죠. API는 유료화되고 지금은 뭐 무료로 좀 트라이 버전으로 개방을 했습니다만, 유료화 시에 상당히 이제 저희들도 한정된 그런 영역이 있을 거고, 그 결국은 지금 GPT 또한 그 공격적이거나 차별적인 대화, 사람과 마찬가지죠. 편견을 가지고 대화하는 이게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보가 부정확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 난제인데요. 결국은 이게 그 강화 학습형이잖아요. 경험을 통해 그 어떤 축적된 지식이나 난리지를 키우는 방식, 강화 방식, reinforcement 러닝 방식이 이 알고리즘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 가능성은 많고, 모두에 쭉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결국은 저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무엇과 연결하고 어떤 아이템에 특화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미국에서도 자스퍼나 몇몇 그 뭡니까 그 저기 아주 그 초기 그 벤처 기업들이 이런데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뭐 해야 될지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 네이버, 카카오, 뭐 KT 뭐 이런 데도 보니까 뭘 해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드느냐가 멍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게 인력 문제, 자본 문제, 뭐 시장 수요 문제인데, 미국이라는 거대에서는 벌써 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이 AI에 대단히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200억 원을 한 달에 지불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는데, 그만큼 이렇게 그 미래에 AI가 인공지능이 비즈니스를 지배한다는 걸 확실히 그 간파를 한 모양입니다. 저도 저 자신도 한 3 내지 6개월 전에는 AI 이게 과연 우리나라 내지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파급 효과가 날지를 참 궁금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가시화된 거죠. 2016년, 17년에 그 AI 그 알파고가 나올 무렵만 해도 그 센세이션을 했죠. 그 이창호가 아니고 이세돌 그 바둑 기사하고 그 대결을 했는데, 물론 인간이 이세돌 기사가 1승을 했지만은 그 인공지능의 영역, AI 영역이 대단한 영역이고, 결국 사람과 거의 유사하게 대화하고 글 쓰고 골치 아픈 일을 정리해주고 해결해주고, 심지어 프로그램 코딩까지 상당한 수준, 지금도 중급 수준 이상의 코딩을 그 대화 형식으로 하면 금방 3분 1분 만에 올려주지 않습니까? 아주 획기적인 발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GPT는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발전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러닝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쭉 지속적으로 가져야 취득이 될 것 같고, 일을 하는 한, 비즈니스를 하는 한 이런 영역은 꼭 자기와 체득화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